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취미나 레저 활동으로 낚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구역을 위반한 불법 낚시 어선 조업이 잇따르면서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낚시 어선이 해경 경비 함정을 피해 달아납니다. 해경 단속반이 어선에 오르자 배에는 잡은 물고기가 한가득입니다. 적발된 어선은 전남 완도 선적. 관련법에 따라 선적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해역에서만 낚시객들을 태우고 영업할 수 있는데 허가구역을 넘어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겁니다. 이제 사수 쪽을 좀 가죠. 이제 좀 시야가 큰 놈 잡으러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완도에서 얼마 안 나가고 청산도 이쪽에서는 고기가 잘 안 나와요. 어민들은 손님들의 재예약을 위해 전남과 경상도 등지에서 어장이 풍부한 제주까지 내려와 불법 영업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허가구역을 넘은 무분별한 낚시 영업이 성행하면서 일반 조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종선에서 다 영업을 해보니까 포인트가 없으니까 손님들 내릴 데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 다 와 잡아버리니까 어망을 놔도 안 잡혀요. 불법 영업이 적발되더라도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2달에 그치는 상황. 이렇다 보니 낚시어선들은 운항정보 확인 장치를 끄거나 배에 모터를 추가로 달아 먼 거리까지 불법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선 명령 시 이에 불응하여 빠른 속도로 이동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체증 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영업구역 위반으로 제주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은 29건. 지난 2015년에는 전남 해남 선적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낚시 영업을 하다 뒤집혀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지만 낚시어선 불법 영업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의 일부 학교가 아직도 일제 문양이나 식민잔재 논란이 있는 나무나 꽃을 교화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부터 학교에 남은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올해로 개교 76년을 맞은 신촌 초등학교. 일제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에 설립된 학교의 교기에는 일본 군대 휘장과 군인 배지에 많이 사용된 월계수 문양이 우리나라 꽃 무궁화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일제가 식민 주민들에게 근면한 노동자를 강요하며 사용했던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문구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잔재로 평가돼 학교 측이 교체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교기와 교훈 등 5가지. 일본산 계량종 논란이 일고 있는 교정의 향나무 옆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일제 그 식민지 시하의 그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현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식민지 교육을 청산하면서 그 역사의 소중한 그런 것들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해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실시한 일제 식민잔재 청산 연구 용역 결과 일제 옥일문이나 월계수 도안이 그려진 교표를 사용하는 초등학교는 30곳. 식민잔재 논란이 일고 있는 일본 계량종 가이즈카 향나무는 초등고 35개 교가 교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16곳과 중학교 6곳, 고등학교 5곳 등 27개 학교가 올해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 달 이들 학교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고 앞으로 5년마다 추가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제 잔재를 관주도로 청산해라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제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9년 일제 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제주. 광복 76년 만에 교육 현장에 남은 일제 흔적 지우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제주 예방접종센터에서 운영을 앞두고 오늘 실전 모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예방접종센터에서 30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을 가정해 백신 준비와 접종, 이상 반응 관찰 등에 대한 모의 실전 훈련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모의 실전 훈련에는 12명의 의료진과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 60여 명이 투입되며 훈련을 통해 전도민 접종 전 운영 상황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로부터 날아드는 쇳가루에 고통받던 여수 묘도 온동마을 주민들이 결국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묘도 5개 마을이 모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포스코 노동자들의 질병이 잇따라 산재 인정을 받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도 구체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수 조희원 기자입니다. 바다 건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날아드는 쇳가루 피해에 시달리는 여수시 묘도 온동마을. 작물에 아주 심하게 내려가지고 저희들도 도저히 먹지를 못하고 상품으로서 판매는 전혀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온동마을뿐 아니라 묘도 곳곳에서는 쇳가루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수 산단과 마주한 또 다른 마을은 산단 제품 부두를 오가는 대형 화물선으로 인한 소음 피해까지 심각한 상황. 봄부터 이제 창문을 열고 우리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잠 자는데 너무 그냥 소음이 막 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생활권 자체가 힘들어요. 결국 주민들은 집단 이주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묘도 5개 마을 청년회가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에 대책을 요구하며 이주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는 저희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렵겠지만 그러면 우리 생존권이라도 보장을 하게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대책위의 첫 사업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자체 설문조사. 주민 전체의 절반 이상인 300여 명이 조사에 참여해 99%가 이주에 동의했고 주민 중 암으로 투병을 하거나 숨진 사례가 있는 사람이 200명이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중 70%는 폐암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최근 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의 폐암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어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환경 피해에 관한 구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에게 이제 그 구제 요청을 하는 건데 그런 걸로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죠. 전수조사를 통해서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구제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보상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십 년 동안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기업과 지자체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 참 흔한 말이지만 정말 마음을 먹고 실천하면 평소보다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청주에서 100일간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 부부들이 하루 평균 500g 정도의 쓰레기를 배출했다는 정윤희 씨. 올 들어 키친타올과 휴지를 행주며 손수건으로 바꿨고 그냥 버렸던 플라스틱 우유 용기도 냉장고 수납용으로 재활용했습니다. 쓰레기를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100일간의 실험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 결과 요즘 쓰레기 양은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든 하루 평균 350g. 그냥 막 버릴 때보다 불편한 것도 있지만 돌아보니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부터 신경이 쓰였어요. 한두 번 쓰고 쓰레기 만드는 거 아닌가 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게 되고요. 청주의 한 민간 기구 주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쓰레기 줄이기 실험에 참가한 대상은 모두 117가구에 389명. 덜 사고 재활용하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 첫 달 2,700kg이던 배출량은 명절이 있던 지난달 오히려 2,125kg으로 20% 남짓 줄었습니다. 단 100가구가 한 달만 마음을 먹으면 쓰레기 500kg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 실험을 실천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범시민 실천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범시민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기 위한 전 단계로 한번 일부 시민들과 함께 이런 생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85만 청주시 인구 전체가 동참할 경우 추정되는 쓰레기 감소량은 연간 8만 톤, 200억 원의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제주와 경남 삼천포 항로가 7년 만에 다시 이어졌습니다. 연안선박 현대화펀드로 건조된 2만 5천 톤급 오션비스타 제주호는 제주항과 삼천포항 사이를 일주일에 4번 왕복 운항합니다. 오션비스타 제주호는 승객 860명과 차량 350대를 실을 수 있으며 카페와 노래방, 유아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관광객 유치와 화물 운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논란 등으로 도의회 의견 제시가 보류된 드림타워 카지노 문제에 대해 사업자 측이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며 해명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폭로전 등으로 도의회 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도민 의견 수렴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은 심사위원 명단 제공을 위한 단순한 자료 협조 차원의 절차였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4일 의견 제시 안건을 다시 논의합니다. 봄바람이 기온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주말부터 찬 북서풍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대기 중에 찬 공기가 쌓여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겠지만 바람 때문에 쌀쌀하겠고요.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현재 강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황이지만 오늘 낮까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바람의 강도가 약해지겠지만 오늘 낮까지 시속 55km 내외로 순간적으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풍에 날릴 만한 낙하물이나 간판과 같은 위험 요소들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오늘 하늘은 맑겠습니다. 현재 산지는 영하권까지 내려갔고요. 제주시는 7도, 고산과 서귀포시는 6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와 고산, 성산 12도, 서귀포시는 1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부 앞바다와 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 북부 앞바다는 오전 8시에 곧 특보가 해제되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오늘 순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에도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하늘길 날씨 양호하겠습니다. 항공편 운항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주 후반까지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봄철 농작물의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 상황실이 운영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5월 말까지 작물 재해 예방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영농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기원은 다음 달까지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지 감귤과 감자 등이 냉해나 강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예산 70억 원을 들여 금악과 봉성 등 10개 지구 480헥타르를 대상으로 농업용 조수조와 농업용수 관로를 증설하는 등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3,700억 원을 투입해 422개 지구 18,000헥타르의 밭 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기름 유출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안전 불감증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77건으로 이 가운데 44%의 원인은 부주의로 조사됐습니다. 충돌 등 해난 사고가 26%로 뒤를 이었고 고의 유출이 9% 등이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7월 말까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교시설과 도서관 등은 부과금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업무용과 상업용 시설물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도내 체육계 폭력 실태 조사와 선수 보호를 규정한 스포츠 인권조례 개정안이 발의했습니다. 문경훈 제주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년마다 체육계 폭력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와 상담 등 임시 보호 사업 설치와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학연과 지연, 보복이나 차별 우려 때문에 폭력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치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시가 제주 밭담을 테마로 한 힐링 제주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정부 지원 프로젝트로 조천읍 마흘리의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밭담 테마 힐링 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이달에 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오는 10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